예, 순서를 다시 알려드리면 이 책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여기 목차라든가 책 소개, 그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보고 또 사람들은 어떤 쪽에서 주로 그 포커스를 느끼는지 이 포커스 책 속에서 발제된 것도 좀 훑어보고 예, 이렇게 보면서 그 책의 흐름을 좀 참고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게 발췌독입니다. 쭉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그냥 그 구슬로 예, 입으로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입으로 읽어서 지금 한 28페이지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입으로 읽다 보니까 막 띄어쓰기도 없고 줄긋기도 없고 그냥 딱딱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음성 인식을 그대로 뽑아낸 거니까. 예, 자세히 보면 오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노트북 LM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요렇게 독서로 읽은 내용을 요약을 다시 좀 해봐라. 그러면 지가 오타 같은 것도 좀 바로 잡고 주술 관계도 좀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요약본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예, 이렇게 쭉 이제 이거를 30페이지 정도 읽은 거를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문맥에 맞게 그 주요한 키워드들은 뭔지 그 키워드들도 뽑아가면서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이걸 뭐죠? 이렇게 문서로 만들면 이렇게 깔끔하게 예, 문서가 되죠. 이게 이제 그 노트북 LM이 걸러준 겁니다. 한번. 예. 문맥과 그 다음에 용어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긁어가지고 우리가 말로 읽었을 때는 5% 한글로 프로라고 돼 있는 거를 얘가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바꿔주기도 하는 식으로 좀 이제 진짜 원고답게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원고를 가지고 이 제ን스파 컨텐츠에 넣어가지고 자, 요 원고를 가지고 뭐 몇 페이지 이내로 줄이고 그 몇 페이지 분량 안으로 어떠한 프레젠테이션을 써가지고 아니 그 그림 그 프레젠테이션 시각 자료를 써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제 얘가 이걸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야 이걸 이미지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제가 좀 바꿔놓고 또 흐름에서 어떤 그 오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수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발제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PDF로 굽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그냥 직접 이렇게 발제안을 만들어 가지고 발제를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발제안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앞으로 예전 같으면 저희가 이제 표준 템플릿이죠. 그 기본 그 발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껴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발제안을 짰다면 지금은 이제 딱 그 본문 원고만 정확하게 내가 요약할 수 있으면 그 원고의 핵심 키워드들을 스스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면서 얘한테 이제 그걸 짜달라고 요청만 하면 내가 읽으면서 가졌던 책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문서화시키는 작업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빼앗기거나 허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체 20페이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흐름을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론 부분이 전체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장은 이렇게 흐름별로 좀 보일 거고 그 4개의 장 속에서 이제 어떤 장은 조금 절이 많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한데 크게 보면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로 가면서 그 사실상 그 중국도 미국도 오히려 그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드 파워가 아니라 옛날에 군사력이나 경제력 뭐 이런 거에 어떤 힘에 의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절로부터 이제는 어떤 그 도덕적 우위 아니면 어떤 이념적 가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 우호성 이걸 가지고 이제 끌어가면서 옛날에 그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 그 미국이 거의 이제 일방 독주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와중에 그 자기들이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그 값싼 그 미국 그 해외 인건비 그다음에 그 원자재비 이런 것들을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일종의 황제 쇼핑이라고 하죠. 자기들은 종이돈만 찍어내면서 무제한 돈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만든 그 물건들을 뭐죠? 가장 값싸게 취하던 그런 그 일국 체제의 방식에서 생산 기지를 전부 거의 중국 위주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느 날 갑자기 되돌아봤더니 자기들 그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그런 그 제조업 붕괴가 된 현상을 이제 보면서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고 이제 그거를 누가
어떤 그 힘의 균형 관계로 다시 재정립할 것인가를 놓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건가를 놓고 지금 완전히 기존의 그 냉전 질서 이후 일국 그러니까 미국의 그 팍스 아메리카나 일국 체제가 이게 지금 붕괴돼 나가는 단계에서 지금 힘의 겨루기 그다음에 힘의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쭉 자기 나름의 어떤 분석 틀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어렵지도 않은 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기존의 패러다임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이제 몇 가지 그 핵심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그리고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 그동안 2008년 그 모기지 사태를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한 이래로 팬데믹이 왔을 때 팬데믹에서는 더 큰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메꾸면서 막대한 지금 재정 적자와 그 재정 적자를 뭐랄까 좀 이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해외에 대한 뭐 관세라는 어떤 신기한 도구로 이거를 좀 뚫어보려고 하는 엉뚱한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막다른 길에 와 있기 때문에 택하는 전술이다. 그래서 엔드게임 그 장기 같은 걸 둘 때 내가 쓸 수 있는 말이나 이런 기들이 다 대부분 이제 막 어떻게 투쟁 과정에서 사망해버리고 이제 몇 돌 안 남을 때 있잖아요. 몇 개 안 남았을 때 이제 막 둘 수 있는 수가 매우 제한적인 수밖에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게임을 엔드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거의 지금 그 상태에 지금 도달한 상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정책적인 선택 여지가 매우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필두로 이 세계 질서가 다시 한번 재편되는 와중에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생존 전략의 시험대에 올라온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전반적 흐름이 잘 성장을 해봐야 기껏 5%대.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거의 막 매년 10% 이상씩 막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연평균 성장률을 막 뭐 20%, 30%까지 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실제 선진국형으로 넘어가면 5%를 넘기기도 힘들다. 그래서 1960년대 뭐 이래로 이미 그 5%의 성장률을 정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거의 어떤 선진국도 뭐 3%를 넘기기 어려운 경제 성장률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 경제 전반이 다 저성장 단계로 지금 접어든 상태이다라는 게 일단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대체 왜 세계 경제는 이런 장기적인 저성장에 빠졌을까? 그래서 이 생산성 둔화의 기본 그 원리를 지금 추적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무슨 뭐 과학 기술의 혁명, 뭐 생산 도구의 어떤 뭐 진화의 어떤 더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인 반면, 이분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박종훈 이분은 그거 애 안 낳아서 그런 거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선진국 경제가 이렇게 저성장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절대적으로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 생산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저출산한다는 거고 저출산하는 만큼 이제 노인네가 되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의 성장률을 떠받치고 그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출생률, 그러니까 출산율이 얼마나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최소한 2명의 아이를 낳아야만 그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고요. 2명 이상이 되어야만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해외 이주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자체 내국인만으로 평균 인구 수를 줄자 인구가 감소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출산율이 한 부부가 2.0명 이상을 낳아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선진국도 거기에 가고 있는 거기에 필적한 데가 없다는 거고요.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6%, 1.4%대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선진국 쪽에서는 높은 편인데, 뭐 우리나라나 중국 뭐 할 거 없이 이쪽은 거의 우리나라는 이미 0%대로 접어든 상태고요. 중국도 지금 1%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그런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인구 소멸률이 빠른 데가 한국, 대만, 중국. 예, 이런 지금 3대, 3대 국가가 지금 제일 빠르다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